네, 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법원에서 1999년 9월 17일 날 선고된 내용이고요. 재판번호는 98-31301 판결입니다. 이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된 소송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자, 보시면,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를 먼저 하겠습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예요. 즉, 집 소유자죠.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한 호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A라는 호수라고 칠게요. 네, A라는 호수라고 칠게요. 이 A라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갑이에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이 사람이 네, 을에게 네,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데 이 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대요. 뭐 청약이든 뭐든 다른 이유 때문에 전입신고는 못하고 전세권 설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네, 한 2억에 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줘서 을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성립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설정해줬다 해서 이제 설정자고 전세권 설정자고. 네. 근데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 사업을 하든 하든 간에 돈이 필요해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서 돈을 2억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갑의 동의 없이 예, 을 혼자서 인감을 제공해서 금융기관이든 사채업자든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 1 전세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요거의 밑에 1에 2에서 근저당권 이렇게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되면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면서 을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을이 뭔가 잘 안 풀려서 이 2억을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하게 돼요. 근데 이 전세 기간이 1년 계약을 해서 뭐 23년 뭐 7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근저당권자가 난 이미 뭐 전세권에 근저당 해놨으니까 좀 뭐 여유지게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전세권이 끝나는 23년 7월 8일 이후에 뭐 23년 뭐 12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이 근저당권의 기에 이 근저당권을 이유로 이 전세권 자의 돈을 가지고 있던 갑,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을과의 계약을 했는데 을이 받아야 될 채권을 을에게 받아야 될 채권을 갑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갑은 나 이미 을에게 이 전세권 설정 지금 등기는 남아있지만 나 이 사람에게 돈 줬다. 돈 이미 줬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되냐 그랬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아니 전세권 설정 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에 전세권자의 채권자인 나에게 근저당권자인 나에게 먼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건데 법원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 근저당 설정자였던 원래 소유자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을 가져가겠지만 나중에 요 23년 7월 8일이 되면 갑은 을이 갑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게 되냐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을이 갑에게 이 날짜가 도래했을 때 청구하게 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주게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돌려주게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 근저당권자가 그냥 근저당만 돼 있었지 이 근저당에 기한 가압류나 압류 등 어떤 추심의 액션을 전혀 취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갑은 그 당시 전세권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만약에 이 전세권, 요즘 전세권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 전세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로 만약에 담보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전세권자 밑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라면 이 전세권 설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 반드시 추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즉 가압류, 네, 가압류, 가처분 등 어떠한 형태를 떼서 난 이런 돈을 지금 현재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이 근저당권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같은 이런 추심의 형태를 떼줘야 이 이제 소유자가 이제 전세권자인 세입자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심을 해버리게 되면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 추심 형태로 인해서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은 전세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 이젠 추후 이 근저당권자가 이제 추심을 하게 되면 요거에 이제 판결에 근거해서 네, 이제 돈을 뭐 공탁을 하건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을 한번 제가 뭐 나름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판시 내용만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 여부 적극, 즉 전세권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의 부기등기로 되어 있던 저당권 또한 소멸된다는 말이고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이런 어떤 추심의 형태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는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적극, 즉 그런 어떤 추심의 그런 형태가 없으면 소유자는 그 임차인에게 그 전세금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전세권이 있었는데 그 밑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여서 그 근저당권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전세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자의 어떤 그 물건에 기반해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어떤 다른 등기를 설정하신 뭐 질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 설정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네, 가압류나 뭐 압류는 뭐 국가기관이 대부분 하니까 가압류나 뭐 가처분 등 이러한 형태들을 취해 놓으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